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김희봉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이 농민수당이 무엇이고 이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농민수당은 농촌의 어떤 소멸될 위기 이식 속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이제 이걸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특히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 예. 가치 이것이 뭐 환경이라든가 생태 보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연경관이라든가 또는 농촌 그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그 아주 다양한 그 가치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농촌이 초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유지해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농촌에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구멍가게에서부터 또 뭐 농촌의 어떤 이발소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이미 없어졌고요. 네. 지금 없어지는 게 이제 뭐 폐교, 학교 같은 데도 없어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행정기관인데요. 네. 이 행정기관도 농촌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지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이 그런 공동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농민들한테 뭔가 안정적인 그런 것들, 기본소득을 좀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 개념에서 농민수당을 제안하고 나온 거고요. 특히 당진같이 이렇게 대단히 그 공장지대가 위치한 곳에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라는 건 그렇죠. 상당히 이 환경보호라든가 또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그냥 무료로 썼다는 거죠. 어떤 뭐 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그만큼 농민들이 헌신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이런 그 기능을 이제 농민들이 그 부담하기엔 버겁다. 그래서 새로운 농민들, 후계 농민들이 농촌에 오야 할 텐데 네. 그런 것을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특히 이런 그 농촌을 지속시켜서 사실은 이제 이 농민수당은 지역경제화폐로 지역화폐로 제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그동안에 그 사람 중심 그다음에 소농 중심의 농업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농민수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좀 다른 지역에서 이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이미 이제 해남에서 1년 연간 한 90억 정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해남은 이제 그 반기별로 네. 6개월마다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전남 다른데 광양이라든가 한평 또는 그 뭐 화순일에서는 연간 120만 원 정도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강진 같은 데는 이미 농가당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에서 고창군과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제 여주시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이재명 시장이 그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겠다 도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주 그 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경북이나 또는 경남, 강원, 충북, 제주에서도 시행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충남에서는 그 기존에 지금 뭐 방한일 도의원께서 뭐 그 농민수당 연구 모임을 발족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일 날 충남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모여서 그 주민 발의로 하자 농민수당을 그래서 농민들과 공감하면서 또 도민들과 농민수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민수당을 추진하자 했고 내일 9일 날이죠. 내일 그 운동본부가 이제 결성됩니다. 그리고 특히 부여 같은 데서는 이미 이제 농민수당을 6월 달부터
1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부터 네. 24만 원을 목표로 연간 이렇게 부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진, 예산, 논산은 지금 이제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조례안에는 1조에서 3조까지 목적과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요. 네. 그 목적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 농민에게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4조에는 이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마을 교육과 네. 마을 공동체에 참여해서 농 생태계의 보존을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규명했고요. 5조에서 7조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명해 놨고요. 그다음에 8조에서 10조까지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예. 선정, 그다음에 지급액, 그다음에 지급 신청과 지급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 12조까지는 이 농민수당을 제외시키는 네. 어떤 사람들을 제외시킬 건가, 또 이 부정수급자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 가중이나 또 포퓰리즘 논란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농민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네. 여러 가지 수당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농민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누리던 이 농업농촌이 존재함으로써 누렸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환경적 기능, 생태적 기능, 자연 경관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제공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것들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니까 한 30조, 28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가치의 이런 기능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농민들이 헌신만 하고 살아왔는데 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지금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거죠. 예. 이미 30년 후에는 아마 지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지자체도 많을 거다. 통폐합되는 지자체도 많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농촌이 없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 했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것이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 약 한 전체 예산의 11%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28만 2,152명의 농민들한테 연간 240만 원 정도 지급하면 예. 약 한 6,772억 원이 이제 소요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자체와 시군과 매칭 사업을 할 경우에 도비가 30%, 시군비가 70%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부담이 경감되고요. 또 이것을 24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연간 120만 원으로 네. 줄이면 반으로 줄이면 필요 예산은 한 3,386억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또 다시 이제 시군과 매칭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줄게 되고요. 예. 그래서 결코 이게 포퓰리즘이나 또는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런 농촌과 이런 농업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수입해서 농산물, 식자재를 수입해서 쓸 건지. 근데 식자재는 수입해온다더라도 우리 농촌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현재 우리 농업 정책의 좀 문제점은 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라는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현재 농업 정책이 잘 됐더라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잘 돼 왔다면 현재의 이런 모순,
이런 특별한 뭐 수당으로 어떻게 보존한다거나 농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농민들의 발상이 없었겠죠. 예. 그런데 농업정책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업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예산들이 실제 농민들한테 들어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업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네. 예산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건설업체나 또는 뭐 농기계 업체들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은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농가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지불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농민수당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 그 농업정책의 문제는 특히 농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농지가 농민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네. 우리나라 농민들 지금 한 80%는 다 임대농입니다. 남의 논을 갖다 네. 빌려서 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문제가 정부는 심각히 이것을 좀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 농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도시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가까운 성문 간척지 문제라든가 네. 이런 간척지 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가 뭐 낙협이나 네. 또는 뭐 농어촌공사나 이런 기관들의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당진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 김희봉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